이른 아침, 서울 마포구의 한 NGO 단체 사무실. 아침부터 회의가 한창입니다. 이번에 약간 효과가 좀 검증이 됐거든요.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어떤 새로운 지원 사업을 기획할지 논의합니다. 기부금을 그냥 기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운용하고 더 똑똑하게 사용하려면 다양한 사람들의 역할이 필요하겠죠. 지파운데이션 나눔 마케팅부에서 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대회랑 협력해서 모금을 하는 일을 하나 하고 있고요. 하나는 후원자분들을 이제 관리하는 후원관리팀으로 또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눔 마케팅부 소속 인턴이고요. 저는 지파운데이션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관리하고 있고 SNS나 홈페이지에 올라갈 카드 뉴스나 영상 등을 만들고 있고요. 또 아프리카 뉴스라는 그 지파운데이션의 아프리카 전문 언론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 경제팀에서 이제 수익 사업 쪽 담당하고 있는 전재현 주임입니다. 저희가 일단 먼저 수익 사업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후원금으로 이제 우리가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긴급할 때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이제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런 이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보완하고자 그럼 우리가 직접 돈을 벌어서 그 돈 번으로 이제 더 좋은 것으로 이제 더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한번 흘려보내보자 라는 목적으로서 수익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 국내 사업부와 해외 사업부,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 담당까지 사회 곳곳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비영리 단체 또한 여느 영리 기업들처럼 체계적인 구조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사업으로 쪽방촌 어르신들을 위한 난방용품 지원이나 아니면 방한용품 지원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저소득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생리대 지원 사업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미혼모분들을 위한 생계비 그리고 교육비 지원 사업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기부금이 잘 쓰이고 있을지 그들의 일과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오전 업무가 끝나고 모두가 기다리는 점심시간. 소소한 즐거움과 함께 오후 업무가 시작됩니다. 창고에서 커다란 박스를 꺼내는 사람들. 한가득 짐을 싣고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영등포 쪽방 상담소라는 곳에 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부받은 의료가 있어서 독거 어르신 분들에게 좀 전달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돕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예전에 그 폭염 엄청 심했던 해에 어르신들이 폐지를 주우셔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분들을 좀 도와야겠다 생각을 했었고 그분들을 이제 따라가 보니 이제 사시던 곳이 쪽방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도움을 드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의 기부로 돕고 있는 그 첫 번째 장소 영등포 쪽방촌. 이 작은 면적 안에 무려 50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서울시에서 만든 쪽방 상담소가 있는데요. 소장님께 이곳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쪽방 상담소가 생기게 된 동기는 1997년 IMF 터졌잖아요. 환경 계층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제 강제 이제 주거 탈락되고 그분들이 이제 노숙되니까 노숙인을 이제 막기 위해서 만든 게 상담소의 시초예요. 서울에 먼저 생겼고 그다음에 대전, 그다음에 이제 부산으로 이제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5군데가 있고 인천에 하나, 대전에 하나, 부산에 2개, 대구에 하나, 총 10개가 있고 서울에는 가장 큰 곳이 이제 서울역 1,100개가 있고 그다음에 남대문 700개 정도, 영등포가 한 540개 정도, 동대문이 한 500개 정도. 그래서 전국에 한 5,000개 쪽방이 있습니다. 몰랐던 쪽방촌의 이야기. 그럼 그곳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직접 겨울 의류를 갖고 나섭니다. 문 속에 또 다른 문. 좁고 어두운 골목들을 굽이굽이 파고들면 네, 맞아요. 드디어 작은 방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때 오셨었나? 네.
아니요, 저. 지난번에 드렸던 것보다 더 따뜻한 거 가져왔어요. 그래요? 아이고, 감사해요. 패딩을 전달드리고 할머니의 작은 공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아니, 방이 너무 조그만 데다가 막 우먹조먹 들여놔서 그래요. 그걸 들여놔서 많이. 아니, 왜 그대로 있냐고, 그대로. 방은 따뜻하세요? 예, 연탄 넣으니까 따뜻하지. 할머니께 필요한 게 있으시냐고 여쭈었는데요. 아, 필요한 건 무조건 돈이지, 뭐. 무조건 돈 돈이지. 받으시면 뭐 하시나요? 돈이 있어야 치료도 하고, 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그러지. 돈이 최고지. 뭐. 먹고 싶은 거는 둘째 치고 몸이 건강해야지. 온 천지가 병투성이니까 돈이 있어야 치료를 맘 놓고 받지. 뭐 찍으려면 잘 찍고. 옛날에 내 이거 안면마비도 있고 이거 다리도 또 무릎도 아프고 수술한 지 오래돼서 자궁암 수술도 하고 뭐또 뭐 고혈압에다가 당뇨에다가 또 고지혈증 말도 약 먹잖아 지금. 근데 이름 좀 적어주고 가. 이름 여기다가 저 아가씨도. 저 적어드릴게요. 도로 통제를 한다고 비주세요. 할머니 그러면 아유 감사해. 네. 감사해. 아이고 건강하세요. 나가는 길까지 배웅해 주시던 할머니. 할머니 나오지 마세요. 네. 쉬세요. 들어가세요. 잘 가요. 다시 방에 들어가셔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다른 쪽방촌 어르신들께 의류 배분을 하러 갑니다. 옷을 드렸는데 더 좋은 옷 갖고 왔어요 이번에. 따뜻한 패딩에 환한 웃음을 짓는 어르신들. 허리에 치솔해서 허리 아파요. 허리 먹고. 아, 다 좋네. 어머. 돈밭이 불어서 더 갖고 싶은 것은 없으시냔 질문은 새삼 생소한 것인가 봅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아, 욕심 부리면 안 돼. 만족으로 해야지 욕심 부리면 안 돼. 이게 쪽방이라도 참 이게 살아나가는데 참 좋아. 딴 동네 가서 우리 못 살아. 도움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른 동네는 사람이 아파도 아프는 게 없어. 근데 여기는 다 뱅뱅 돌면서 다 그렇게 다니면서 보고 여러 가지로 좋아요. 그러게요. 이제 이북에서 피란 나와갖고 이제 또 학교도 못 다니고 원래 나이가 내가 77인데 이제 내가 좀 이렇게 시장도 못 다니고 그런 게 이제 어서 들어오거나 뭘 하면은 이제 나 1등이야. 어르신도 허리가 안 좋으셔가지고 많이 못 허리가 말도 나오시는데. 못하는데 그렇게 아픈데 하여튼 먹을 것만 있으면 나 다 줘. 다리 쩔룩쩔룩하면서 꼭 갖고 와 그렇게. 이게 제일 친하지 나하고 둘이. 여긴 주로 없는 사람들 많이 살아요.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좋아요. 그리고 뭐 부장님도 잘하고 목사님도 잘하고 또 여기 오는 분들도 또 재밌게 얘기해주고 그러고 가고 좋아요. 좌우지간에. 네. 이 추운데 오셨잖아요. 추운데. 마지막 어르신을 뵙고 나서는 길. 쪽방촌에 더 필요한 건 없을까요? 특히 저희 쪽방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정서 지원 쪽이 약간 취약해요. 웃음 치료라든가 약간 그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아직 이제 그런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상담소 연락처는 다 이제 개방이 돼 있으니까 알려져 있으니까 이게 그쪽에 통해서 되고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이제 충분히 이제 그 봉사 기회는 충분히 접할 수 있고요. 봄, 여름, 가을 정도는 도배 봉사를 많이 합니다. 겨울철에는 이제 그 연탄
난방 연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난방 그 연탄 배달할 때 많이 이제 도움이 필요하고. 사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도움뿐만 아니라 연탄이 아닌 등유를 뗄 수 있을 시설 보충과 같은 기업 차원의 큼직한 도움까지. 하지만 그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이 문제를 알고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냐는 것이겠죠. 화려한 타임스퀘어 뒤, 이 낯선 공간의 존재에 대해 어려움 속에서도 나누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 말입니다. 되게 다양한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사실 뭐 많은 걸 드린 게 아니라 겨울에 좀 따뜻하게 나시라고 패딩 하나 드렸는데 저렇게 고마워하시니까 모니터 너머에서 보는 것과 제가 직접 저기 들어가서 보는 거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이미 알고 있던 어떤 모습들이 전혀 알고 있던 교통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사무실에 돌아와서는 후원자들에게 보내는 우편을 직접 포장합니다. 그리고 기부해주신 분들께 저희가 다 기부준서 이렇게 우편으로 나가고 있어요. 네. 받으셨지 않나요? 제가 후원해주시는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이렇게 손편지로 후원자분들에게 한 분 한 분 다 써드리고 있거든요. 실제로 다 쓰시는 거예요? 네, 실제로 다 씁니다. 네. 정도 쓰세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30통에서 40통 정도 발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또 그만큼 후원해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네요. 네, 맞아요. 감사하게도 감사하게도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NGO 단체의 하루는 그렇게 저물어갑니다. 며칠 뒤 다시 찾은 사무실. 눈이 소복히 내리던 날 오전부터 생리대 지원 사업 진행이 한창이었습니다. 여성 보호자가 없어 생리가 두려운 아이들을 위해 꼼꼼하게 설명서도 챙깁니다. 학산에 넣어서 지역아 동생을 전달하고 지역아 동생과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전달해주는. 키트 안엔 생리대뿐만 아니라 필요한 화장품과 파우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한 번 할 때 몇 개나 포장하세요? 보통 하루에 50개는 하고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총 200개 키트가 나가고 있어요. 다 그거 손포장하시는 거예요? 저 직원들이 직접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나의 후원으로 누군가는 정성 가득한 이 선물 꾸러미를 안게 되겠네요. 오후 시간엔 도움을 주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지금 그 삼성화재 임직원분들이 저희 아프리카 탄자니아하고 에티오피아에 보낼 학용품들을 기부해 주셔가지고요. 기부해 주신 거 확인하고 수량 파악해가지고 지금 분류하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눔들. 여기에 또 다른 이들이 모여 만든 예쁜 선물이 있습니다. 지금 미혼모들에게 나갈 키트 포장 중이에요. 짜란! 저희가 얼마 전에 서울시설공단과 임직원 봉사활동을 통해 만든 손수건 치바이기고요. 임직원분들이 직접 만드신 겁니다. 축하 편지입니다. 미혼모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로션이랑 스킨케어 세트, 그리고 아기 로션, 수면 잠옷, 수면 조끼, 아기 네일, 아기 용품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데요. 이번에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미혼모분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으실 수 있도록 패킹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내보았습니다. 보통 미혼모분들이 지원을 받으실 때면은 아기를 위한 제품들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미혼모분들도 출산을 축하받기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한 용품이 매우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스킨케어 제품을 미혼모분들에게 선물하려고 합니다.
나의 후원금과 이에 정성을 보태주는 사람들이 만나 만들어진 이 선물들은 마포구의 한 미혼모 시설에 전달되었습니다. 꼼꼼히 마음을 전달하고 마지막 일과를 진행합니다. 우리는 10,000원으로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냐에 따라 무엇이든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더 멋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5만 원씩 지원해 주니까 아무래도 그분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권이 보장된 공간으로 가서 잘 살고 있을 때의 모습은 이제 정말 보람이 있죠. 그래서 요즘 너무 추워지다 보니까 어르신들께 지원을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고맙다고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좀 보람이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면은 좀 더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돈을 써달라고 내주시면서 저희한테 막 어려운 일 하시는데 고생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